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마케터 이은지입니다. 이제 막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첫 일감을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일을 받는 루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과연 일감을 딸 수는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현재 클라이언트가 줄 서 있는 잘 나가는 프리랜서도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던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스타트를 끊기만 해도 반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초보 프리랜서가 일감을 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일감을 받는 루트는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가 외주로 일을 주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회사랑 안 좋게 퇴사를 했거나 저처럼 애초에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SNS를 통해 일의 결과물을 올려서 나에 대해서 알린다. 디자인이 됐건 앱 개발이 됐건 PPT 작업물이 됐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SNS에 올려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첫 고객은 지인일 가능성이 정말 큰데요. 지인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인식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일을 필요로 할 때 내 친구가 그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소개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프리랜서 채용 플랫폼이나 재능마켓 플랫폼을 활용한다.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채용하는 플랫폼들이 별도로 존재해요. 프리랜서 코리아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원티드에는 프리랜서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또 크몽이나 숨고 같은 재능마켓에 본인의 재능을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인을 통해서 일을 받는 게 쉽지 않다면 이런 방법들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내가 잘 알고 몸담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인사이트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본다. 내 전문 분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분석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플랫폼을 정해서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씩 내가 하는 일들을 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될 텐데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내 재능과 역량을 단박에 이해시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를 표현하는 문장은 3가지만 충분하다. 이력서를 보면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력을 많이 써놓는다고 해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지 나의 포지션에 대해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적어보자. 너무 자세하게 적지 않아도 좋아요.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거를 보고 호감과 신뢰를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서가 눈에 잘 들어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눈에 잘 들어간다는 게 예쁘고 화려하고 고퀄리티로 만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강약, 중간약, 조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독성이에요. 그러니 이력서에 텍스트를 너무 빽빽하게 집어넣거나 모든 것을 디자인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내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몸값이 높은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 해보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사람들이 선호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프리랜서는 언제나 갑이 존재하고 거의 대부분 을의 위치에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프리랜서면서 슈퍼 을의 위치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3번씩 블로그에 글을 써요.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기획할 때 뭘 고민했고, 메시지는 어떻게 설계했고, 가독성은 어떻게 높였고, 완성된 결과물은 어떤 모습인지. 그럼 놀랍게도 글 하나 업로드할 때마다 관련된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요. 이렇게 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적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일을 줄 가능성이 커져요.
실제로 요즘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을 PR하는 경우 꽤 많죠? 제 지인은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일상을 웹툰처럼 그려서 올리는데 그러자 책 광고랑 제품 광고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한 장당 20만 원, 총 10장의 웹툰을 그리면서 2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높은 몸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따오는 과정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딱 하루 아니면 반나절만 시간을 내서 내 이력서를 등록해봤거나 재능마켓에 나라는 상품을 등록해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거나 자신을 등록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해내면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줄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향적인 편인지 아니면 외향적인 편인지.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이런 성향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의 성향별로 어떤 클라이언트와 일하면 좋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일을 주는 장기 고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외향적인 성향이라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잘 어울릴까요? 이 경우에는 자율성을 많이 주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 기회가 많은 그런 클라이언트와 함께하길 추천드려요.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이라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지치는 분들, 새로운 영업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뺏겨서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워해서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키맨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제대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스스로가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의 일을 200%까지 해내보세요. 클라이언트가 만족도를 200% 느끼면 알아서 저를 홍보해주기 시작을 해요. 굳이 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첫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업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갈 것. 저는 멋모르던 시절부터 프리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찢어진 청바지에 시스루 룩을 입고 미팅에 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분야에 어울리는 나만의 스타일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물론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첫 미팅에서 호감을 주는 것도 일이 성사되는데 큰 영향을 줘요. 두 번째, 대화의 공통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 클라이언트 중에는 종종 경계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긴장감과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 대화에서 공통점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고양이 저랑 같네요? 이런 진부한 멘트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 대한 공부와 경쟁자에 대한 분석은 필수입니다. 최소한 회사 홈페이지라도 보고 가야 하고요. 미팅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회사와 관련된 기사라도 꼭 찾아보고 가세요. 이렇게 내가 당신의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문성을 쌓기 위한 공부는 매 순간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아이디어를 묻거나 시장 동향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답이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때 나이스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바로 이 프리랜서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드는 거. 그럼 어떻게 일하는 게 더 프로페셔널하고 신뢰를 주고 또다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되는 걸까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불안함은 결과물에서도 오지만 결과물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가 불안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보고를 해요. 모든 내용을 공유하기보다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는 거죠.
너무 미완성 상태인 걸 보고해서 불안감을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안 된다는 말은 쉽게 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해요. 대표님, 그 일 해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그걸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만큼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금액을 듣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또 대표님,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하려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최종 마감을 겨우겨우 맞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해드리지만 다음에 이런 정도 일은 이 정도 금액을 꼭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다음에 무조건 비용을 받도록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설득을 할 때는 언제나 근거를 가지고 간다. 당연히 설득할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줘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중에는 가끔 효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죠. 대표님,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데 제가 비슷한 콘텐츠를 최근에 SNS에서 봤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 이 마케터가 봤을 때 숫자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투자하는 비용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표님 원하면 제가 꼭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의 대표님은 제가 보여드린 예시의 성과를 보고 그 의지를 접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진실을,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저에게 일을 주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제가 그분들의 부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부당한 경우가 있다면 참지 말되 최대한 정중하게 힘든 부분들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구도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존심이 깎여서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관문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요즘은 너도 나도 셀프 브랜딩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시죠. 자신을 알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알리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나만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저는 마인드와 근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클라이언트들은 보면 다 알아요. 이 일을 제대로 고민하고 만든 건지 결과물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클라이언트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내 일처럼 고민해서 결과물을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기 괜찮은 사람이다.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면 내 가치는 알아서 상승한다는 거죠. 저 또한 내 일처럼 일하는 마인드로 일을 하는데요. 마케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내가 공략해야 하는 시장을 미친 듯이 파요. 만약에 제가 패션 분야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장에 푹 들어가는 거죠. 패션을 좋아하거나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건 모르는 건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알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물에 티가 난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알아줄 정도로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고 결국 내 몸값이 올라가는 이 선순환 구조가 탄생을 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저는 이런 말은 전혀 믿지 않아요. 적당히 했으니까 적당한 결과물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짜리 일을 줬어도 그 기회를 통해 내가 1000만 원짜리 인재로 거듭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기 PR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가진 인사이트와 결과물을 어딘가 기록하는 거. 이게 가장 필수예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결과물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인데요. 저는 3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요. 첫째, 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힘줘서 말한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컨설팅을 받을 때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맡기는 대상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강력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 심리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뭐뭐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 대신 확신의 어투로 말을 합니다. 진짜 프로페셔널들은 스스로 전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 그 말에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기록은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저는 일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직접 공들여 만든 콘텐츠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만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신뢰감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결과물보다는 만드는 과정에 대해 기록하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자랑에 질렸어요. 자신을 PR할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지 자랑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믿어주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을 PR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PR 채널이 뭘까? 다들 인스타하고 유튜브 한다고 저도 따라했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십상이에요.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해서 확장해야지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채널 4가지를 특징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블로그는 꾸준히 운영이 가능한 성실한 사람, 반면에 디자인적인 감각이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채널이에요. 꾸준히 운영만 잘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플랫폼에만 더 환호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만약 자신이 편집이나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면 블로그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스타는 디자이너, 예술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나 사진 같은 작품, 보이는 이미지적인 부분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로 승부하는 플랫폼인 만큼 감각 있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채널이에요. 페이스북의 경우는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채널인데요. 페이스북은 인스타와 달리 보여주기만 하는 이미지보다는 가슴을 파고드는 스토리텔링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기자분이나 콘텐츠 제작자, 마케터분들이 페이스북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말빨이 좋거나 호감형인 사람에게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직접 해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핸드폰, 마이크, 거치대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채널을 만들고 나를 알리는 과정 그 자체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처럼 느껴지면 결국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면 결국 세상이 알아봐준다는 사실. 그러니 나를 알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